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이 한 주간 마지막을 보합 권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음, 지금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거,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이처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경쟁자, 조인트 스템의 경쟁자 여러분, 네, 뮤콘 잘 아시죠? 네, 뮤콘 잘 아실 겁니다. 입셀 쪽이 임상 연구를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뮤콘입니다. 뮤콘. 그래서 이 뮤콘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임상을 시작했다는 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뮤콘이 그 이른바 그 장영실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간접적으로 봐서는 네이처셀과 알바이오의 조인트 스템보다는 이 뮤콘을 현재 뭐 정부 당국에서나 뭐 식약처에서나 또 오모씨 교수 있죠. 예전에 중앙약심위원장.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카톨릭 대학 쪽에 이 뮤콘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지금 현재 팔이 안으로 굽듯이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받게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무슨 재료가 떴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8월 22일 날 오후 5시 27분 발 기사로 입셀이 기술 혁신상을 받았다. 기술 혁신으로 장영실상을 받았다.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입셀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활용을 해서 연골 치료제 임상 시험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장영실상을 받았다. 네, 이 건의 기사가 실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주사 주입형 연골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입셀 부서장은 골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노력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입셀이 어떤 회사냐면은 이 카톨릭대 쪽하고 그 손을 잡고 미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중앙약심위 위원장 오일환 씨는 이 카톨릭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서 이 연관이 지금 현재 돼 있어 가지고 조인트 스템을 누르고 이 뮤콘을 좀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 그 조인트 스템 그 품목 허가에 대한 그 반려에 대한 그 반론, 네, 이게 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걸 좀 내용을 좀 캡처해 뒀던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은요.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첫 페이지가 이거죠. 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뭐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과거 거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환 교수가 입세라고 연관이 된 그 스템 메디텍 같은 쪽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인트 스템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카톨릭대 쪽, 뮤콘 쪽, 입셀 쪽 이쪽을 좀 유리하게 하려고 조인트 스템을 누르는 게 아니냐. 네,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이 과거에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 오일환 교수가 예전에 그 스템 메디텍과 연관이 있어서 이 스템 메디텍이 그 의심을 받았는데 이 스템 메디텍이 입셀 아까 우리가 본 입셀 뮤콘 있죠. 네,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예전에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일환 심사위원장이 자신의 회사 줄기세포 오일환 씨 그 자기 줄기세포 회사가 그 스템 메디텍이에요. 네, 이쪽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약심위원장님을 소개했는데 이 스템 메디텍이 입셀하고 관련이 돼 있다. 뮤콘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근데 뮤콘은 지금 뭐 임상 연구 시작하고 뭐 상당히 그 진전이 빠릅니다, 지금. 그리고 장영실상도 수상을 받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식약처라든가 또는 그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이 아무래도 조인트 셈은 누르고 입셀 쪽을 지금 현재 아무래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그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인트 스템이 제대로 그 결과도 좀 늦어지고 예전에도 좀 반려가 됐고 요번에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셀과 연관성, 네, 요게 없다는 것을 반드시 오모 교수는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이번에 식약처 그 약심위 위원장 교체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와 보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나 있어서 네, 이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시세가 보합인 가운데 입셀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뮤콘 쪽이 장영실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공정하게 이번에 재허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공정하지 않게 또다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정도의 심사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주주들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여하튼 히든 스토리라든가 재료가 그 건과 관련해서 나온다면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르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하튼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궁금한 점 같은 게 있으시면은 문자로 주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대박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나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